여러분, 요즘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전기세, 가스비도 계속 오르는데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죠. 그런데 이번 민생지원금을 받으려 갔더니 당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2차 민생지원금을 못 받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어르신들의 복지 상담을 해온 복지상담사 박민정입니다. 제가 10년간 수없이 많은 정부 제도들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진행되는 2차 민생지원금에서 중요한 사실을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2차 민생지원금은 1차 때와 차이가 있어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번 1차 때는 모두가 받았지만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 상위 10%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괜히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 10만 원이라고 가볍게 넘기실 게 아닙니다.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공과금을 덜 걱정할 수 있고 손주들 용돈을 챙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이 못 받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억울하게 빠졌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또 복잡한 거 아니야? 나는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하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10년 넘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해 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니까 안심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지난주에 75세 김순자 할머니가 상담실로 오셨어요. 상담사님,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연금도 받고 집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월 113만 원 정도 받으시고 건강보험료를 월 2만 원 정도 내세요. 제가 확인해드렸더니 당연히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아이고, 며칠 밤을 잠도 못 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받다니 너무 고마워. 김 할머니께서 고맙다 하시면서 안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또 박철수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68세 부부이시고 공무원 연금을 월 200만 원 받으시면서 아파트 한 채, 작은 상가 하나 소유하고 계세요. 건강보험료를 월 15만 원 정도 내시고요. 나는 공무원 연금도 받고 상가도 있으니까 분명히 안 될 거야.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예 포기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런 분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옆집 최 씨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최 씨 어르신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계시고 주식 배당금만으로도 연 3천만 원을 받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만 받으실 수 없다고 설명해드렸죠. 그럼 어떤 분들이 못 받는 거예요?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면서 주식 배당금만으로도 연 3천만 원을 받으시고 건강보험료를 월 80만 원씩 내시는 분들, 이런 경우만 해당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사시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15만 원 미만이시면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부부이신데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월 25만 원 미만이시면 역시 받으실 수 있고요. 집 한 채에 사시고 일반적인 노후자금 정도 가지고 계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정부에서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거든요. 올해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90%만 주는 거예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나라 살림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가 되는 상위 10%인 분들은 고액 자산가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이 넘는 분들이세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6억 7천만 원에서 호가로는 4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양보해 달라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 동네에서 그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외벌이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약 51만 원 정도가 되면 상위 10%에 해당해서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이걸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연소득 1억 7,300만 원 정도예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정도 소득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나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위한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셔서 제가 이번 2차 소비 쿠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바로 컴퓨터로 조회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5분이면 끝나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시니까 헷갈리시면 그냥 주민센터로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만약에 확인해 봤는데 당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나왔다면 그런데 본인은 내가 그렇게 잘 사나? 하고 납득이 안 되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국민신문고라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소득이 적은데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높게 책정되어서 기준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다시 검토해드립니다. 억울하게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신청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오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은 목요일, 50은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는 방법이에요. 평소에 쓰시던 카드가 있으시면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어플로 신청하셔서 10만 원을 충전하세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어서 소상공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께서 장 보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자분들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하여 민생 쿠폰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번에는 지난 1차 때 불편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했어요. 예를 들어 군대 간 아드님들 같은 경우 1차 때는 고향 주소지에서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은 강원도 부대에 있는데 부산 상품권을 어떻게 써?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부대 근처에서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서 쓸 곳이 없는데 어떻게 써? 하고 걱정하셨죠? 이번에는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자세하게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가게에서 쓸 수 있고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동네 식당이나 카페, 약국, 안경점, 미용실, 세탁소 이런 데서 다 쓸 수 있어요. 농촌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고요. 반대로 쓸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평소에 이용하시는 동네 가게들에서는 대부분 쓸 수 있으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 지원금은 말 그대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뽑아 쓰는 게 아니라 카드에 충전되거나 상품권 형태로 받아서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써야 해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사용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사용기한이 있어요. 올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 1일부터는 쿠폰이 사라져버려요. 아, 깜빡했다 하시면 1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고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요. 10만 원어치 다 안 쓰고 5만 원만 쓸 테니까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 이런 건 안 됩니다. 반드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거스름돈도 현금으로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8만 원짜리 물건을 사셨다고 해도 2만 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주지 않습니다. 잔액이 카드에 그대로 남아있어 기한 내에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산다고 부모가 못 받나요? 아니에요. 각자 별도로 판단해요. 자녀 소득과 부모 소득은 별개입니다. 치매나 다른 이유로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분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세요. 요양원에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요양원 직원분들께서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10만 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필수품부터 사세요. 쌀이나 조미료, 생필품 등 어차피 사야 하는 것들을 쿠폰으로 먼저 사시면 현금은 아낄 수 있어요. 둘째, 전통시장을 활용하세요. 마트보다 싸고 흥정도 할 수 있어서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셋째, 겨울 준비를 하세요. 11월까지 쓸 수 있으니까 겨울에 필요한 내복이나 난방용품, 감기약 같은 것들을 미리 사두시면 좋겠어요. 넷째, 가족과 함께 쓰세요. 손자, 손녀와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쓰시면 돈도 아끼고 정도 쌓을 수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이 1인당 10만 원씩 받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정했고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1만 원이 넘으면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해당됩니다.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억울하시면 국민신문고로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되고 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내시면서 이 나라를 일궈오신 분들이세요. 젊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도 묵묵히 버텨주셨고 자녀들 키우시느라 본인은 아끼고 또 아끼며 사셨잖아요. 이제 나라에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작게나마 지원금을 주는 거니 당당하게 받으시고 사용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어르신들께 드리는 혜택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고 챙기는 만큼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도 꼭 챙기셔서 소중하게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상담사 박민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